내가 원방에다가 조금 힘을 줘봤어요. 자, 살짝만 다시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건데, 자, 원의 방정식에서는 세 가지 플러스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물론 공식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생성 원리 D하고 R은 같다로 N을 R과 N, 요 M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 절대 Y절편 자리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위에 섰던 접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직선 자체도 똑같이 동일하게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된다. 자,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x 두 개를 분리, y 두 개도 분리. 그래서 하나씩 위에 한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 풀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평행 이동한 상태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제 x1, y1도 바뀌어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자체 방정식이 원리를 따라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도 얘랑 동일하게 두 개로 분리시켜서 그 중에 하나에다가 x1, y1을 대입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럼 판별식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원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썼던 거 그대로 써서 식을 만듭니다. 이 녀석이 당연히 원밖에 한 점도 똑같이 지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a, b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은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x1, y1에 관한 1차와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x1, y1의 값이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다시 올라가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진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요 식에서는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 점을 정점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미지수인 아직 알지 못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얘가 원과 dr 접한다라는 걸 사용합니다. d는 r을 사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m의 값이 나옵니다. 그 m의 값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바로 뚝 하고 등장합니다. 따라서 얘가 얘보다 풀이 과정상으로 보면은 한 1분에서 그러니까 짧으면 30초에서 길면 1분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심한 문제까지 풀기 위한 학생들은 이걸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울기가 x축의 수직인 경우에 m의 값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m의 값이 하나일 때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x축의 평행일 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심리할 필요 없겠고, 두 번째, 얘는 오로지 기울기만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다.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쪽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방법에 모두 익숙해져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접점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요것들은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맞춰서 해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게 뭐냐면 시험에 은근히 나오지만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변별력 문제로 나오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의 방정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이죠. 정확하게는 현의 방정식인데 그거는 실제로 용어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면서 대신에 원 위의 점 대신에 원 밖의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 딱딱 대입해 주시면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다. 만약에 원 자체가 중심이 원점이 아닌 녀석이라고 한다면 저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두 개로 분리하셔서 이 x1, y1 원 위에 점을 대입했던 것 대신에 원 밖의 점 a, b를 대입해 주시면 p, q죠. 여기서는 대입해 주시면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가끔씩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a하고 b를 가지고 극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하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a하고 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거든요. 현의 길이는 무조건 뭐하고 뭐로 풀라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인데 그렇지. D하고 R이 필요한 거야. 점짓거랑 R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극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왜?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D 바로 갈 수 있겠죠? 점집거 쓰시면. 그리고 R은 문제에 바로 주어져 있죠? 그럼 바로 피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애들 열심히 연산할 때 우리는 뭐 하자? 빨리 이거 구해서 얘들의 길이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든 뭐든 빨리 계산해 내시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니 그것까지 좀 자, 저 정도 느낌 조금 살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 그림 보시면 또 뭐가 등장해요? 쌍직각이 등장하죠. 직각 두 개가 등장하죠. 그럼 우리는 요 안에서 또 이들 사이에 닮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식 네 가지 있죠. 소자 공식부터 시작해서 제곱식 그것들까지 다 이용해서 이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모의고사에서 얘기해요.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요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봐봐.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죠. 그럼 이 사각형을 볼게요.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4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뭐 때문에? 대각의 크기 합이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방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에서는 말고요. 자, 그 정도 느낌으로 살려놓고 자 이제 문제 보내서 있는 문제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에 접하고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3분의 1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우리는 식으로 반지름 R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루트 10 그래서 마이너스 3x 풀마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을 썼던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원에 접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저 원의 방정식은 자, 맞죠? 2하고 3. 자, 4가 나가고 9가 나가고 13이 쟤를 만나서 16이 돼서 넘어갔어요. 아, 잠깐만. 마이너스 점이니까 10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저 마4, 마9, 마13이 플러스 3을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넘어가서 플러스 10이 됐습니다. 자, 요 녀석에 접하고 저거의 수직이래요.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3분의 1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접선의 방정식을 저 중점을 두고 하는구나.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풀 건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럼 9분의 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9분의 10 이런 식이 되겠죠?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9는 밖으로 튕겨나와서 3분의 1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필요해. y에 0 대입하시면 되겠죠? y에 0 대입하시면 3분의 1x가 3분의 10인 경우랑 3분의 1x가 마이너스 3분의 10인 경우 구하면 돼요. x절편이니까 y에 0 대입했으니까 이항시키면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죠? 따라서 x의 값은 10 또는 x의 값은 마 1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들 중점의 좌표는 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쵸? 이 풀이는 하시면 안 되는 풀이었어요. 자, 반성하는 의미에서 왜 그러냐? 문제를 한번 잘 봐봐. 저 아이는 얼마?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원이었어요. 여기를 지나는 어떤 원이 있었겠죠? 이런 느낌의 원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고 그들의 중점을 구하는 얘기였어요. 맞죠?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풀이는 안 되죠. 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맞죠?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은 결국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녀석의 그림이 반대예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 그렸고 잠깐만. 3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그치 이렇게 그렸어요. 그치 이렇게 그렸어요. 마이너스 2,3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그림을 보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됐어요?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그게 원래 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굳이 두 개를 계산해서 그들의 중점을 구하는 행위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거 그러면 이들의 중점은 당연히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지. 문제 풀이 과정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반성해봤어요. 결국 저도 하고 나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봤어야 되는데. 되셨나요?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좀 좌표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반지름이 루트 10 이런 정도의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기울기가 이건 아니고 이건 위에 거였고 3분의 1이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x가 10하고 x제곱한? 이쪽 그림이 이상한데? 이 가능한 그림인가? 답은 맞는데. 답은 맞지? 연산은 틀리지 않았거든? 신기한 일이네? 그림이 좀 이상한데?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근데 x절편이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수지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3에 수직인 두 직선이 x가 마이너스 3을 각각 비켜라고. 이거 좀 이상하다. 3분의 1이면 당연히 양수잖아. 그렇죠? 양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거든. 10, 2하고 3, 4, 9, 90. 그렇게 하네. 자,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 원점을 또 지나가보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 연산이 이상하다. 그치? y절편이 3분의 풀만 3분의 10이 나온다? 이거 좀 독특한데? 잠깐만요. 이거 약간 평행이동 안 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안 했다. 자, 평행이동 안 했네요. 그래, 절대 그럴 수는 없는데. 자, 평행이동 안 했어요.
원래 이제 요 식에다가 평행이동 했어야 돼요. 얼마만큼? 마 2만큼, 3만큼. 그래서 y-3은 3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2하고 풀마 3분의 10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 y는 어차피 0 대입해서 x값 구할 거니까 y 0 대입해서 그렇게 가보자. 마 3은 3분의 1에 x 플러스 3분의 2 풀마 3분의 10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에 x 하고 이해하나? 요거 넘겨서 3분의 얼마냐? 11 풀마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x가 이게 플러스인 경우에는 3분의 2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x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3분의 1이 될 테니까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21이고요. 마이너스 21. 이 녀석에서는 x의 값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요들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11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풀이가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뭘 했으면 되는 거냐면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기울기 3분의 1인 거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었어요. 그럼 얘는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3분의 1x가 3분의 2가 얘를 만나서 3분의 11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면서 x는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풀이는 맞아. 그치?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굳이 두 개를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중심이니까 그쵸? 중심을 칠하는 뭐 x절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가 되네요. 평행이도 까먹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대표 이제 15번입니다. 원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쉬워요. 쉬워서 조금 이동된 거 이걸로 한번 잠깐 연습해 봅시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개로 쪼개기로 했어요. 먼저 일단 이렇게 쪼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6,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6하고 마이너스 1을 한쪽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의 x-2 그리고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은 17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그 접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됩니다. 원과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원과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이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A하고 B의 값을 구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 기준에서는 기울기가 1인 접선 두 개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거야. 그렇죠? 또한 이 위에 한 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야.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죠. 다시 기울기가 주어진 요 녀석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고요. 또한 이거 위에 한 점 4,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또한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만들겠죠.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a는 기울기 1이니까 x-3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뭔지 모르니까 루트 b 그리고 기울기 1과 1의 제곱과 2를 더했으니까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뭐 했냐면 또 실수할까봐 미리미리 다 써버렸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y-a랑 x-3을 바로바로 다 썼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녀석이 누구다?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분리시켜서 4를 대입했으니까 앞에는 4에서 3을 빼서 1일 거예요. 그래서 x-3 분리해서 6을 대입했으니까 6마 a와 y마 a 그리고 이 녀석의 b 그렇죠? 자, 이 아이의 값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하던 아니면 뭐 식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던 일반적으로 개수 비교를 하겠죠. 이 둘이 서로 같다와 이 둘이 서로 같다. 혹은 이렇게도 서로 같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A랑 B의 미지수의 값만 구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해봅시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6마 a의 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 자,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요거 이행했다 치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원하고 있으니까 얘를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값이 나와요. 6마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값은 얼마다? 7. 이렇게 일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7을 대입하시면 49, 6, 7에 42, 마, p, 마, 3이 2라고 되겠네요. 그럼 여기 7 들어가고 뺐으니까 마, p, 그 다음에 7에서 뺐으니까 플러스 4가 2다.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위쪽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개하시고 가시면 되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b를 양수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뭐 양수라고. 근데 원래 당연한 거죠. 반지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골치 아픈 녀석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두 개를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쓰는 식보다는 하나로 세팅되고 있는, 왜냐면 얘는 가능성이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얘는 무조건 하나인 거니까 이쪽으로 비교하는 게 미지수도 다 해결되거든요. 저는 제가 이것까지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얘가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뭐 B가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험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참어. 버텨야 돼.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점에서 원액은 적설관시 아까 요거랑 그 다음에 제가 요 두 개를 풀어드렸어요. 자, 요쪽으로 이제 갈 건데 해보자.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원래는 제가 이걸 바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바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S니까 S반이니까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다음이 중간 연습이어서. 자, 요거 제가 한 5분 드릴 거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왜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6-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원이 존재하는데 원바퀴 한 점에서 원의 그런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 이렇게 나온다는 그림입니다. 이때 얘가 질문을 던지네요. 어떤 질문을?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지금 보시면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R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얘는 원래 수직이었고, 그렇죠? 반지름과 접선은 원래 수직이니까. 근데 얘가 또 수직이래잖아. 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수직이겠죠. 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1대1 대 얼마? 루트 2의 b를 따라가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40이더라.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데요? 루트 2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1대1 대 루트 2니까 바꾸면 안 돼, 그냥. 자, 그러면 루트 20이거든요.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의 넓이는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0. 겁나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림 안 그리고 연산으로 풀면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림만 그리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림이야. 그쵸, 뭐 특별한 그림 아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이 문제를 바꿔봅니다. A, B에서 B라고 하면 B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A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시에 어떻게 나오나? 봐봐. 여기서도 수직이고 여기서도 내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수직일 거야. 그쵸? 여기서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직일 거야. 여기서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런 점들이 모이면 하나의 원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야? 얘가 무엇이 되는? 반지름이 되는 하나의 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안쪽에 있었던 원이 있었고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또 다른 원이 이렇게 밖에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길이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R이면 이 녀석은 루트 2R이 되는 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원당은 아니 저쪽에 어떤 한 학교에서 요 테두리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두 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럼 뭐 하면 되는데요? 요 바깥쪽에 있는 거 2R의 제곱에서 안쪽에 있는 거 R 제곱에 파이를 빼주시면 테두리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다. 아, 정사각형 만들어지는구나. 첫 번째. 그럼 저 정사각형은 당연히 반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루트 2R의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R이든 뭐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되는 새로운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은 얘랑 동일하겠죠. 그런 원이 생기겠구나. 또한 그 두 원 사이 뭐 차라든지 길이라든지 둘러싸인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이 수직이다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반지름의 루트 2배인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루트 2배인 원이 그 루트 2배의 반지름 루트 2배가 결국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식사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